3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전환합의체 결정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간략하게 보시죠.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아내는 산정 승인을 하고 4명의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망인의 채권자가 망인의 손자녀에게 채무가 공동 상속되었다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인들은 여기 망인을 기준으로 할 때 손자녀들이죠. 신청인들이 자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사건이에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가 이 결정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요지를 간략하게 보시면요. 이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자녀의 아들, 딸들, 즉 망인을 기준으로 손자녀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중에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은 과연 누구이냐 라는 쟁점이 있는 건데요. 그 종래 판례를 한번 보시면 이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망인의 아들, 딸의 자녀들, 즉 망인의 손자녀가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를 했고 배우자만 한정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은 경우, 즉 채무가 많은 경우에 배우자가 그 상속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종래 판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배우자뿐만이 아니고 손자녀가 그 상속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망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우자뿐만이 아니고 그 손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과연 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실체상 문제,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들이 그 채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결론이 되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배제를 하는 게 과연 소송 경제상 옳으냐. 이런 문제의식으로 전환합의체 결정을 통해서 판례가 변경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먼저 한번 보고 사실관계, 판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변경된 그 전환합의체 결정 내용을 보면은 배우자와 자녀 중에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인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왜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거냐? 채무 상속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는 망인의 손자녀까지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무상 문제, 기존 판례의 태도에 따라 손자녀들이 상속 채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결론이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즉 배우자만이 상속인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점에서는 결론적으로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무혐의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결 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먼저 보시죠. 피신청인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라고 나와 있죠. 사안의 개요를 보죠. 피신청인은 그 망신청의 3, 망인이에요. 망인을 상대로 망인이 생존해 있을 때 구상금 청구 해소를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망인을 볼까요? 망인은 그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녀들이 두었고 15년도 4월 16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 신청인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그의 손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만 18세 또는 만 10세였다. 미성년자였다는 얘기죠. 망인이 사망을 하자 그의 아내, 배우자만 한정 승인 신고를 하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속 포기에 대해서 수리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아내와 손자녀들인 신청인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이유, 즉 기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은 망인의 손자녀와 그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을 제외한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해서 이들을 상대로 망인에 대한 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법원이 어떻게 했나요? 2020년도 2월 6일 날 승계 집행문까지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청인들은 그 망인의 손자녀들이죠.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기존 판례에 따르면은 신청인, 그 보증보험 측의 주장이 옳아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 채무상속에서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뭐냐,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만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손자녀까지 채무상속을 바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무상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자녀가 상속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은 역시 동일한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 망인의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무용한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다. 소송 경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변경된 판례는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들만을 두고 있는 경우,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 판례의 입장이고, 변경된 판례는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뭐 1심이나 2심 뭐 계속된 경우가 많을 텐데, 변경된 판례에 따라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 결론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